안녕하세요. 네, 더운 날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AI 프론티어스 시리즈 3회차 강연 사회를 맡은 김소연 매니저입니다. AI 프론트 시리즈는 서울시 시민 대상 AI 기술 접근성 확대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기획된 강연 시리즈로 우리 일상 속에 밀접하게 자리 잡은 AI를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 강연은 AI 프론트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서울 AI 허브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협력하여 시민 여러분께 더욱 실질적이고 친근한 AI 기술을 소개드리고자 현업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신 MS MVP 세 분을 모시고 AI 프론티어 시대의 생존을 위한 열린 기술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이재석, 박혜선, 송민석 연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작년 여름에 여기서 우리가 현존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년 만에 다시 여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큰 박수 감사합니다. 이 3회차잖아요. 3회차인데, 오늘 이제 MS MVP들이 약간의 다른 주제들로 이제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신 분들이 서울시 일반 시민들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지금 이제 뭐 바로 많이 쓰인다기보다는 앞으로 많이 쓰일 것에 대한 것들을 한 30분 동안 좀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죠? 잘생겼죠? 옛날이어서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MVP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들은 이제 에이전트 플랫폼, 언어 모델 작동 방식, 데모, 에이전트 구성, 멀티 에이전트, 코파일럿 스튜디오. 우리가 30분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장은 저 다음에 할 박혜선 MVP님 내용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 장은 빠르게 넘어가고 3장 데모를 보시면은 저런 게 멀티 에이전트구나 라고 이제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 처음에 이제 에이전트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GPT 쓰시죠? GPT가 지금 우리가 1학년 걸리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가 않았어요. 지금 대부분 다 쓰고 계세요. 그래서 MS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오늘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생산성을 몇 % 증가시킬 거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배수로 얘기를 해요. 작년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몇 배를 올리기 위해서는 사람하고 코파일하고 챗 GPT하고 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에이전트들이 좀 일을 더 많이 주도하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자동화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내년쯤이면은 대기업에서는 한 500개의 에이전트를 가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본인들 에이전트 하나씩 갖고 계시나요? 에이전트가 뭔지도 잘 모르겠죠, 그죠? 근데 앞으로 이런 시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볼 거예요. 근데 이 하나 만들기도 만들기 어려운데 500개 어떻게 만들까요?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걸 이용해야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플랫폼에 대해서 MS는 이런 것들을 쭉 준비해놨어요. 에이전트 시스템부터 해서 지식자, 블로그, 그분에서 모함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쉽게 빠르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S에서 만들어 놓은 에이전트 플랫폼 얘기 보면은 기존에 앱을 만드는 파워 앱스, 그리고 GPT 같은 걸 만들어주는 코파일럿 스튜디오가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만든 것을 M365라고 해서 여러분들 오피스 365 들어보셨나요? 엑셀, 워드 이런 걸 쓰는 메인 홈을 M365로 하는데 그쪽에 이제 배포를 시키고, 그리고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은 좀 더 세분화시켜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벌써 플랫폼식으로 다 만들어놨다, 스택식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런 공식 보셨나요? 우리 페이스북 같은 것들 보면은 우리 피드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에이전트가 메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 피드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시대가 곧 올 거다라고 MS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곧 도입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앱에서 이제 이런 것들 만들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새로운 경험이에요. 한번 느껴봐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가슴에 와닿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저 사람 앞에서 또 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해보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4회차 때부터 AI 협업랑 저희들이 현존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어느 모델 작동 방식은 조금은 얘기를 들어주셔야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도 편할 거예요. 박 교수님 이제 발표할 때 우리가 GPT 같은 이런 것들을 어느 모델이라고요. 어느 모델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의 다음 말을 예측하는 거예요. 자,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퀴즈 잘 맞춰봐요. 아버지가 방에 그렇죠. 미국 사람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아버지가 방에 그 다음에 나는 말 들어가신다. 이렇게 다음 말을 예측하는 걸 어느 모델이라고 해요. GPT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토큰을 예측하는 것이 어느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연어를 집어넣으면 얘들이 막 토큰화 시켜서 기계적으로 막 학습을 해서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이런 것들은 이제 AI 개발자가 하는 거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우리가 이런 글자를 넣으면은 그 다음에 이런 글자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챗GPT 사용해 보시면 아시죠? 글자가 막 뜯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뜯기죠. 그래서 그게 다 우리가 너무 빨라서 인식을 못하지만 다음 말들을 예측하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제 그 다음 나올 말들을 확률값으로 가장 높은 걸 선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말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 괜히 빼앗가지만 근데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실까? 이것도 뭐 정답이잖아요. 그 다음 나올 말을 확률로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원하는 말이 똑같지 않아요. 비슷할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 엔진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비슷한 느낌으로 그림이 만들어질 뿐이지 그게 항상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쓰기가 되게 곤란한 거죠.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니까. 네, 그런 점이 좀 있고요. 그래서 가장 잘 하는 게 가능성 높은 노단을 이제 예측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GPT가 우리의 애플리케이션하고 합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세상에 가장 높은 산업 이러면은 정답을 얘가 이렇게 막 만들어서 이런 거 발견을 해봤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너구리 클로즈업 된 사진을 그려줘 이러면은 이 위치도 그려주는 것도 다 달리 같은 것도 잘 보셔줄 거고. 그 중에는 재미난 이런 것들 되게 유명하죠. 구글 거 그런 것들 저기 뭐고 자기 그 메인 사진 프로필 다 바꿔봤잖아요. 지브리 스타일로 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질문할 때 글자만 넣는 것보다는 그림하고 같이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줘요. 답을 잘 찾아서요. 그래서 이런 것도 멀티모달도 되게 중요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질문 자체를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스템 메시지를 이용해서 하면은 맥락을 훨씬 더 잘 찾아주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가면은 보통 GPT가 이러잖아. 이름은 없지만 어시스턴트 불러주고 오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대충 이런 식으로 대답하죠. 그죠? 근데 내가 시스템 메시지라는 곳에 행계라는 신지라는 있어야 하면은 그 상상가는 운율로 시처럼 대답을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얘가 내 이름은 행계라고 해요. 시스템 메시지에 적어놓은 것을 이해해서 이렇게 답을 주는 거죠. 그리고 만나서 반가워요.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이건 똑같죠? 근데 내가 너구리에 대해서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줘. 이러면은 너구리의 민첩 방송은 정말 놀러와요. 낙가도 무시든 찾아놓는답니다. 약간은 좀 식적으로 운율적으로 변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톤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메시지를 잘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LLM, 챗GPT하고 쓸 때는 시스템 메시지, 그리고 메시지라고 해서 온도 같은 경우. 온도가 높으면은 좀 자율스러운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온도가 낮을수록 있는 그대로 검색 엔진 사용하듯이 그냥 사실 그대로의 대답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데모를 잠시 보여드릴 거예요.
멀티 에이전트. 그게 하면은 남자 여자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한쪽은 제가 GPT 오픈 AI 계획을 듣고 하나는 제미나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대화를 이제 GPT에서만 했을 때 하고는 또 다르게 표현이 돼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안타까워요. 이 안타까움은 지금 3회차인데 4회차, 5회차 아직 요번에 다음 주하고 한 달 후에 실습이 있어요. 그때 빠르게 신청하셔가지고 그때 같이 실습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달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요거하고 데모를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그게 뭐냐 하면은 요즘 딥리서치라고 들어보셨나요? 얘가 이제는 에이전트가 옛날처럼 질문하면 어디 웹페이지 그냥 한번 갔다 와서 뭐 정답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찾아주는 게 아니고 얘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이게 정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고 또 찾아보고 다시 또 블렌 짜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쉬워요. 그래서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다들. 봤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에이전트 구성이 앱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메인 페이지가 코파일럿이라고 그 뒷단에 백엔드 단에 많은 에이전트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몇 개 생긴다고요? 500개 이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만드는 방법에 대한 스택이고 코파일럿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내 개인 비서고 여기 에이전트는 내 하는 일의 흐름을 하나하나 얘가 해결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 LLM이 챗GPT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지침이 시스템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모든 초점이 도구 쪽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도구를 어떻게 구성하냐, 어떻게 자동화시키냐가 지금 2025년 올해 초반에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MCP 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럼 후반에는 뭘 할 거냐? 이렇게 만들어진 여러 에이전트를 합치는 거죠. 멀티 에이전트. 이게 아마 더 거세질 거예요. 그래서 도구를 만들기 위한 검색, 작업, 기업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요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에이전트라는 어떤 정의 내리기가 폭이 되게 넓어요. 그래 가장 기본적인 정보 검색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일을 자동화시키는 거 뭐 이런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QR코드를 올린 거는 찍어서 보시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이게 제가 에이전트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그 유튜브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에이전트를 어떻게 만들고 왜 만들고 그 다음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것이고 도구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에이전트 하나하나를 잘 아셔야 나중에 멀티 에이전트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에이전트가 여러분들 다 이런 거 다 해보셨죠? GPT한테 요약해줘? 번역해줘? 요게 요 시절이에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제가 대기업 가서 주로 했던 작업들은 다 이거예요. 여기다가 중간에 검색 엔진을 만들어가지고 프롬포트를 날리기 전에 검색 엔진에 가서 검색해진 결과를 프롬포트하고 합쳐가지고 답을 하도록 만드는 거. 요거가 이제 작년까지의 일이었고 작년 11월 달부터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쪽 부분이에요. 멀티 에이전트라고 해서 에이전트를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아까 남자 에이전트, 여자 에이전트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멀티 에이전트 시대로 들어왔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멀티 에이전트의 패턴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게 방금 전에 봤던 여러 가지 에이전트죠. 요것도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고 최근에는 벌써 어디까지 넘어갔냐 하면은 각 이벤트마다 일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프로세서. 그 흐름에 따라서 에이전트를 만드는 프로세스 에이전트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두 가지,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가 기술 이야기 전부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멀티 에이전트를 만들면은 어려운 게 이런 패턴을 자기 일에 구현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뭐 얘기 들을 때는 이러지 마. 구현하세요. 가면 오마이갓 이래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여기 이 패턴들 자기 일에 여러분 회사 일들 있잖아요. 자기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 일이 순차적으로 요거 끝나면 요거 요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브로드캐스터처럼 동시적으로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동시적으로 쭉쭉쭉 예를 들어가 선거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결과지만 다르게 해석을 하잖아요. 이게 동시적이에요. 내가 하나를 주제를 주면은 쭉쭉쭉 다른 이야기들을 끌어모아서 이제 요약해 주는 거. 이런 게 동시성이고, 여기 있는 핸드오프는 내가 이쪽에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가 얘한테 얘기할 건지 쟤한테 얘기할 건지를 정해놓은 겁니다. 이런 패턴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패턴으로 가는 게 멀티 에이전 구성에 가장 합리적이냐 하는 구성을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그것만 있냐? 그룹 채팅이라고 해서 둘이 아까 얘기하는 거 봤죠? 남자 여자. 그것도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걸로 짤 건지 순차적으로 짤 건지 다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MS에서 최근에 준 마젠틱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의 원장이라고 해가지고 해야 될 일들을 얘가 문서를 막 만들어요. 그 만든 걸 가지고 이제 멀티 에이전트들이 막 가서 막 찾고 이게 검증하고, 만약에 조금 대답이 좀 불충분하다 그러면 새로 이제 원장에 기반해서 또 새로운 걸 만들고, 그래서 또 질문하고, 이 세월아 내와 일을 열심히 하는 애가 마젠틱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 말했던 워크플로 프로세스별로 하는 거. 이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자기 일 프로세스가 여기 다 속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정해야 되고, 그 패턴만큼 어려운 게 그 안에 들어가는 도구들을 뭘로 할 거냐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그 챗GPT 같은 LLM을 집어넣어야 되고, 어떤 것들은 계산기 같은 도구를 집어넣어야 되고, 뭐를 어떻게 짬뽕해서 내 일을 하는 하나의 에이전트에게 그런 속성을 정해줄 거냐,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결국엔 남이 잘 만들어 놓은 거 보고 뺏기는 거죠. 열심히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자기 일에 적용하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이거 구해달라고 하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멀티 에이전트 구성할 때 조금 이제 주의할 점들 얘기해 주면은, 자, 아까 남자 여자 있었죠? 그러면은 대화의 첫 시작은 누가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오 마이 갓. 몰라요. 남자부터 해야 돼요? 여자부터 해야 돼요? 어렵죠? 그것도 정해야 되고, 그 다음 대화를 끝날 때 어떻게 끝낼지도 정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 대화하는 과정에 종료 조건을 안 주면은 평생 돈 나갈 때까지, 돈 다 쓸 때까지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됐을 때가 끝마쳐야 되는지에 대한 종료 조건들. 그래서 둘이 대화는 몇 번 하게 할 건지, 한 10번 정도 왔다 가게 하는 게 좋을 건지, 내일은 한 10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을 건지, 이런 거 다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얘기고요. 그 중간에 얘들이 얘기하는 걸 중간에 또 들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게 가는 것 같아요, 방향이. 처음에는 연애 얘기하다가 그다음 막 싸움해. 이혼 얘기 막 하고,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는데? 라고 했을 때 인간이 언제 개입하게 될지. 그래서 인간 필요로 해용을 언제 하게 할 건지. 그 다음 주에 코드 같은 거, 예를 들어 내가 이런 거, 증권 같은 거 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코스피백, 아니면은 미국의 뭐, 나스닥 100,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분석을 하는데, 그 다음 주에 이런 것들 그래프로도 막 비교하고 이렇게 하고 싶을 때, 그때 GPT 안에는 그래프를 그려주는 기능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도구 사용할지 말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주에 대화 패턴에서 또 두 에이전트가 뭐 이제 얘기한다고 했을 때, 그룹 채팅 한다고 했을 때도, 자, 두 사람이 막 대화를 해요. 근데 누가 먼저 시작하는 건 정했어요. 근데 자, 대화가 지금 3명이 있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갈 건지, 아니면 랜덤하게 막 잘 모르겠으니까 막 아무렇게나 막 돌아가게 할 건지, 아니면은 LLM이 보고 가장 최선의 대화가 어떤지를 짠 다음에 그 순서대로 대화를 하게 할 건지, 여러 방식이 있어요. 이게 다 코드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이런 내용을 보고 좀 이해하시는 게 아마 멀티 에이전트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일반 시민들 얘기하면은 지금까지 온 얘기만 들어도 머리 막 복잡해지죠. AI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왔는데 머리만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라는 막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멀티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 놓은 MSA 서비스가 코파일럿 스튜디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코드 잘 모르잖아요. 코드 몰라도 그 정도 품질의 멀티 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이용하면. 이제 이거를 이제 다음 주에 하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벌써 나도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딱 들죠? 우리가 검은
검은 창에 흰 글씨 써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스 코드를 하는 게 아니니까 클릭 하는 거니까 이거를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한테 가르쳐도 다 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쉬운 거. 그래서 다음 주 오전에 요거는 조금 어려운 거. 그래서 다음 주 오후에 여러분들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율 에이전트 중에서 요런 것들 해서 직접 이제 뭐 메일이 오면은 얘가 분석을 해서 답을 자동으로 보내주는 이런 에이전트를 다음 주에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에 만들 수 있는 게 우리 그 코파일럿 스튜디오인데요. 그 코파일럿 스튜디오에 새로운 기능들이 요번 5월달에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거에 뭐가 들어간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할 수 있을지가 조금 더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방금 얘기한 거예요. 옛날에는 에이전트 하나만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에이전트를 여러 개를 만들어 섞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구글의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라고 들어봤어요? 에이전트를 여러 개를 합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우리도 되게 쉽게 클릭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심층추론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모델 얘기예요. 조금 이따 이제 박예선 이제 대표님이 얘기할 건데, 요런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문하고 뭐 이럴 때 우리 보통 번역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좀 싼 모델 써도 돼요. 근데 되게 복잡한 문제 있잖아요. 추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고급 모델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코파일럿 스튜디오 같은 거는 MS에서 내주 모델을 쓰거든요. 그 내주 모델 쓰는데 심층 추론도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운 질문해도 잘 알아듣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나는 MCP 들어봤다. MCP를 들어봤다. 예, 거의 안 들어봤어요. 괜찮아요.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MCP 들어본 분들한테 쓰는 얘기예요. 자, MCP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일을 시키는 거예요. 도구를 통해서 서버를 만들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그 MS 서비스 중에 파워 오토메이터라고 해서 자동화 툴이 있어요. 도구가. 그래서 메일이 오면은 이 메일을 분석을 해서 시적인 표현으로 만들어서 다시 누군가에게 메일을 보내는 거. 이걸 개발한다고 생각해봐요. 시간 엄청 많이 걸리고 복잡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클릭해서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용해서 회사 업무에 자동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 MS 서비스에서는 많은 대기업에서 지금 몇 년 전부터 되게 많이 도입된 거예요. 이제 RPA 가는 거 들어보셨나요? RPA? 자동화 도구 중에. 옛날에 그럼 매크로 들어보셨나요? 예, 매크로는 반 정도 들어보고 반대로 이러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 잘 아셔야 자기 일에 도움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MCP 만들 수 있는 것도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MCP 이전에 또 에이전트 흐름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메일 오면 어떻게 처리하고 막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이런 것도 막 선택해서 결론 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에이전트 흐름, 또 예전에 서비스로는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코드 생성기. 아까 제가 코드 막 생성해 준다 그랬잖아요. 코드가 생성이 돼야 그래프도 그리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막대 그래프 막 그려줘 이러면 얘가 알아서 그래프 그려주고, 이런 어떤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코드 생성기도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모델 얘기했잖아요. 심층추론. 그 이후에 사람들의 요구가 어떤 게 제일 많았냐 그러면은 MS 그러니까 오픈 AI사에서 나오는 가장 최신의 가장 최고의 모델도 여기서 쓰고 싶어요 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야 네가 복잡하게 뭐 또 에저 플랫폼에 가서 그 만드는 걸 갖고 와서 쓰고 복잡하지 않냐, 우리가 그냥 내준 거 써라가 이제 5월달까지 얘기했는데 5월달 이후에 하도 요구가 많으니까 그럼 비싼 거 그냥 쓰고 싶으면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게 라고 해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더 복잡하게 느껴지겠지만 누군가한테는 이게 필요한 걸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요게 이제 프롬프트 빌드라고 해서 요게 또 요물이에요. 여러분들 GPT한테 질문을 하면은 답을 얻죠. 요거는 그냥 단회성이 일발성이에요. 근데 프롬프트 빌드는 아까 작업 흐름 있죠. 내 일의 흐름 쭉 과정의 중간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메일 오면은 뭐 번역해서 그런 거 뭐 이제 예를 들어 시처럼 표현해서 보내줘 이런 것들은 GPT가 못 하잖아요.
근데 아까 작업 흐름 쭉 있는 과정에 중간에 프롬프트 빌드라는 게 들어가면은 GPT가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짜기 어려운데 GPT한테 시키면 일을 할 수 있는 거. 뭐 번역을 한다든지 요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사실은 다 프로그램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중간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 번. 그걸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쓰면은 자동화가 되게 편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그냥 쳐다만 봐요. 힘들어요. 그래서 템플릿으로 막 만들어져요. 아, 너희들이 쓰려는 게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MS에서 우리가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것들 활용하면은 자동으로 버튼만 누르면은 몇 개의 여러 가지 서비스가 동시에 설치가 돼요. 그러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런 거예요. 다큐멘트 프로세서라고 하고, 여러분 회사 일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문서에서 데이터 추출하는 거죠. 데이터 추출해서 딴 데 저장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송장이나 영수증이나 이런 게 뭐 메일로 날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다운받아 가지고 카피해서 부채가 엑셀에 집어넣고 계산한 다음에 메일 보내고, 이게 하루 일과잖아요. 근데 대기업들은 요즘 일 안 해요. 메일 같은 거, 송장 같은 거 딱 보면은 자동으로 송장이 저장소에 저장되기에 자동으로 한 다음에 그 문서를 읽어서 필요한 데이터 값을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처리해서 메일로 보내기까지 한 방에 다 끝낼 수 있어요. 그거를 클릭 한 번으로 하는 게 요거예요. 요거 설치하면은 에이전트가 그런 일을 해준다는 거고, 그리고 또 컴퓨터 사용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또 되게 강력한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아까 RPA 같은 건데, 여러분들 PC에서 우리가 클릭해서 일을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클릭이잖아요. 카피 패스트 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PC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얘가 알아듣고 자동화시키는 거예요. 아까는 메일 오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버 단에서 메일 오고 이러니까 자동화를 하기 쉬웠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일, PC에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화하기 어려운 뭐 포토샵을 여러 가지 뭘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내가 PC에서 하는 모든 걸 기억해서 작업하는 게 컴퓨터 사용이에요. 그걸 에이전트화 시키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성능이 그럼 잘 되냐? 그렇진 않아요. 초창기라서.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갈 거라는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며칠 전에 오픈 AI에서 발표한 게 요거랑 아까 검색 엔진처럼 막 웹에 가서 막 찾고하는 복잡한 일을 할 수 있는 딥 리서치라고 그거랑 이거 두 개를 붙였다고 자랑 막 했어요. 오픈 AI에서. 그럼 우리 MS도 곧 요거랑 그거랑 붙이는 작업을 곧 해서 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기술적 발전이 있다는 거와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이런 것들을 꼭 코드로 안 짜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보는 거와 내 일, 이걸 어떻게 조합을 잘 시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제 백포 로더가 이제 이거 5월 달에 제가 발표한 거라서 뭐 요런 것들이 될 거라고 했는데 많은 부분이 지금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해보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끝을 마치면은 이제 우리가 에이전트 플랫폼도 받고 어느 모델 작동하는 것도 대충 알고 되면 아쉽고, 자 그런데 에이전트 구성이라든가 멀티 에이전트가 어떤 건지 한번 봤어요. 자 남자 여자 이게 멀티 에이전트예요. 그런 다음에 아까 사진 찍으라고 했던 거 AI 에이전트 중요하다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코팔렛 스튜디오에 새로 나온 얘기들 쭉 해줬어요. 이게 MS가 갖고 있는 에이전트에 대한 미래 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담아가지고 내가 찾아보고 아니면 다음에 이런 강의 또 사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시라고.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챗GPT만 쓰는 거하고 왜 그렇게 달라지는지, 왜 좋아지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는 제 블로그예요. 제가 이제 공부하는 내용들 쭉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쭉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